이번 발표는 척수 1입니다. 척수 1이 그 척수의 구조를 주로 알아보는 시간이고요. 척수 2가 척수 그 신경 발표를 할 겁니다. 뒤에는 홍정효 선생님이 하고요. 제가 척수의 구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맨 먼저 척수의 구조를 우리가 척수는 분절로 되어 있는데 그 분절이 총 31개의 분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분절을 적어보면 경수, 서비컬이 8개, 흉수, 서레식이 12개, 그 다음에 lum바가 5개, 세크럴이 5개, 미추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구조를 단면을 이게 쭉 위에서부터 이렇게 길게 수직으로 이 신경세포체나 이 신경섬유가 이게 다발로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돼 있는데, 길이는 한 남자가 45cm, 여자가 42에서 43cm, 무게는 한 30g 정도 됩니다. 전체 중추신경계에서 한 2% 볼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이렇게 세로로 그리면 좀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 단면만 하나 잘라가지고 우리 척추, 속칭 말하는 뼈하고 어떻게 들어있는지 그 구조에 대해서 먼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비금친 부분들이 전부 다 뼈입니다. 우리 척추 뼈들이고요. 뼈들 사이에 이렇게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맨 바깥막이 이게 경막입니다. 경막이고 경막에 붙어서 이렇게 있는 게 지주막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이 안에 이렇게 척수가 들어있는데 이 척수의 바깥을 이렇게 싸고 있는 이 외막이 이게 바로 연질막입니다. 연질막이고 이 지주막에서 경막까지 특이한 구조가 이렇게 인대가 한 20개에서 22쌍 정도로 이렇게 붙어 있는 특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앞에 이 척수에서 보면 이 나비같이 이렇게 H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신경세포체입니다. 척수에 있는 신경세포체고 요 척수에 나머지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거, 요 부분들은 그 신경 축삭들이, 유수신경 축삭들이 이렇게 있는 모습이고요. 이쪽에 앞쪽에서부터 이렇게 나 있는 정근섬유가 나오고 이쪽 뒤에서 후근섬유가 나와가지고 이쪽 내부에서 후근신경절 혹은 척수신경절을 만듭니다. 절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사이가 이 거미막 공간이라고 해서 내 척수액들이 이렇게 차 있거든요. 결국 우리 척수도 물 위에 둥둥 떠 있습니다. 떠 있고 마취를 시킨다든지 척수액을 뽑는다든지 할 때 여기 이 부분에다가 이 마취액도 투여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상 이게 그 단면을 그려봤고요. 그 척수 내부에 이 척수가 그러니까 이 경수 8개부터 이 미수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 구조가 사실 전체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서 보면은 팔에서 들어가면은 굉장히 이 정보가 많고 다리에서 들어가는 게 정보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약간 이렇게 커져 있는 팽대로 이렇게 좀 두툼하고
그 다음에 우리 내 몸, 내장이나 기타 부분들은 그 정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좀 얇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붓기는 보면은 그 팽대된 부분, 특히 뭐 이 경수팽대나 요수팽대나 이런 부분들은 한 1.3cm 내지 1.2cm 이 정도 되고, 얇아져 있는 흉추나 이런 부분은 보면, 흉수나 이런 부분은 보면 한 0.8mm, 9mm, 아니 9mm, 8mm 이 정도 두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실 때 각 단면을 따르면 자르는 대로 두께도 다르고 거기 안에 있는 세포의 종류도 다르고 거기에서 기능하는 이 안에 신경세포체가 종류도 좀 다르거든요. 그리고 종지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이 다른데 그 부분을 너무 이렇게 상세히 자르다 보면 좀 그러니까 한 두 가지 타입으로 해서 한번 이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는 거는 팽대부에 주로 있는 그 척수 단면입니다. 이게 전 정중 틈새라고 하고 이게 후 정중 고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팽대부, 주로 이제 뭐 경수 팽대부나 뭐 요수 팽대부인데, 팽대부의 이게 단면입니다. 이 팽대부의 단면의 이 특징을 보면 이게 이제 여기 이쪽에 후 외측고랑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후 외측고랑 사이에 이렇게 있는 걸 보고 이쪽을 후섬유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거를 외측섬유단이라고 하고, 이 앞에 있는 거를 전섬유단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팽대부의 특징은 후섬유단이 이렇게 넓고 굉장히 이렇게 탁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 신경세포체를 이루는 가운데 회색질 부위가 이렇게 전각 부위가 굉장히 밑에까지 이렇게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일단 두 타입을 그려놓고 그 내부 상세한 구조를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보통 흉수, 팽대부가 아닌 부분을 흉수 타입으로 이렇게 그리거든요. 이게 양쪽에 척수 중심관이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후섬유단이 좀 덜 발달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팽대부들은 손, 발을 움직이기 때문에 매 순간 이 금방추나 이런 근육에 있는 그 고유감각들이 정보가 모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감각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저쪽 팽대부가 아닌 것들은 주로 몸통이나 목, 그러니까 움직임이 좀 덜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장이나 이런 데서 오는 정보를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감각 정보가 좀 덜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좁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포체의 이 내부 구조를 보면 세포체를 보통 이제 렉스드층이라고 해서 이 신경세포 종류를 한 10가지 층으로 해서 이렇게 타입을 좀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 팽대부 측을 보면은 여기에 뭐 1번층, 뭐 2번층, 3번층, 4번층, 5번층, 6번층, 7번층이 이렇게 깊숙이 정각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고 8번층은 일부 돼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 8, 여기가 10번입니다. 10번층이고 9번층은 여기에 부분 7번에 이렇게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외측에 있고 이렇게 이게 동그라미 쳐져 있는 게 이게 9번층입니다. 이렇게 자세히 구분되어 있는데 이쪽 흉수형 단면을 보면 1번, 2번, 3번, 4번, 5번 1, 2, 3, 4, 5번 있고 6번이 없습니다. 6번 세포층이 없고 그 다음에 7번 세포층이 이 정각까지 와 있지 않고요. 중간에 이렇게 중간 회색질로 7번층이 바로 있습니다. 그리고 8번층이 전각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9번층은 이렇게 한 2개 정도 8번, 9번 그 다음에 이 중심관을 중심으로 한 이 양쪽의 세포층은 10번층입니다. 넥스트 10번층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감각 입력을 하면 감각 입력이 후군을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리사워 트랙이라고 그래서 리사워 트랙을 통해서 이제 후군에서 들어오는 감각 입력이 됩니다. 아까 그 앞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가당극 그러니까 이게 바이폴라 세포는 아니고 가당극입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종말판이고 이게 중추신경 쪽으로 들어오는 판인데 사실 이거는 당극입니다. 이 세포체에서 이 섬유가 하나 나왔는데 끝이 이렇게 양분돼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당극 신경세포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들어오는데 보통 이 구심성 감각 입력은 1, 2, 3, 4번에 주로 종지를 하거든요. 그 중에 3번이 가장 4번이 가장 밀도가 높게 종지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종지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보통 한 7번층에서 보면은 우리가 특이할 만한 세포층들이 있어요. 우리 이제 많이 공부를 했지만 그 금방추나 골지건에서 들어오는 고유감각의 같은 거는 여기에 클라크 세포층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클라크 세포 기둥이라고도 하긴 하는데 여기로 주로 들어와가지고 후 섬유단을 통해서 후척수 소내로를 이루어서 이 고유감각을 보내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9번 타입들의 세포층에는 보통 우리가 말하는 운동신경원, 그래서 알파 운동신경원, 감마 운동신경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번, 8번 쪽에 우리가 렌수 세포는 사실 9번 신경원 쪽에 있는 게 아니고 7번, 8번 속에 있습니다. 렌쇼는.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이 전근으로 해서 운동을 컨트롤하죠. 그래서 여기에도 운동을 컨트롤하는 그 특이한 핵들은 척수부신경하고 척수부신경, 그 다음에 횡격막신경 이런 특이한 신경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우리 척수부신경 지난번에 저기 할 때도 좀 발표를 제가 한 부분인데 척수부신경에 있는 게 우리 흉쇄 유돌근하고 그 등 세모근 그걸 컨트롤하는데 이게 C1에서 C5, 6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횡격막은 C3에서 C5까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세포층을 이루는 게 전체가 다 있는 게 아니고 요 클라크 세포층 같은 경우는 C8번에서 T1 여기에서 L2, 3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이 세포층이 있는 게 아니고 길게 있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어느 부분에서 어디 부분까지 있는가를 정확히 알아야만이 그 세포가 정확히 어디에서 들어오고 어디에서 종지하고 또 어디에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나중에 홍종현 선생님이 발표를 하실 때 이 신경로를 발표하면은 어디에서 들어와서 어디에서 종기를 여기에 있는 세포체들하고 일단 시냅스를 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세포체들의 축삭 다발들이 나가는 게 주행 신경로들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저는 이상 발표를 마치고 홍종현 선생님의 이어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네. 상당히 자세히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조금 이렇게 그 발표, 어떤 선생님처럼 한 1년 반, 거의 안 빨리 발표했거든요. 그럼 이제, 세부도 들어가면 좋아요. 전체에서 보면, 이쪽에, 클라크 세포 기둥 설명을 했는데, 클라크 세포 기둥은 후측수 소묘, 그리고 신경 축삭 다발이 중추신경 시스템에서 가장 커요. 이게 20마이크로까지 돼요. 엄청 큽니다. 가류세포 그 반면이 세포 이게 축삭이 그렇다는 거예요. 가류세포가 얼마나 크기가? 가류세포 크기가 5마이크로 이한 거 그래요. 그러니까 부작이 많아도 부비를 안 차지하잖아. 근데 굉장히 크다는 거. 이거 왜 클까요? 이게 뭐냐 가장 어긋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요. 그래서 고유감각, 제가 빼고 설명해 드리지만 고유감각은 간단히 뭐냐면 근육 길이 변화, 근육 길이 변화, 그 다음에 근육 긴장도요. 요거 두 개의 값인데, 이게 전 밑에 근육은 뭐냐면 골격근입니다. 심장근, 그 다음에 참가에 있는 민물이근이 아니고, 골격근에 있어서 뼈에 부착되어 있는 골격근의 근육 길이 변화하고 근육 긴장도, 이걸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갖고, 이걸 소묘로 보내는, 그게 클라크 비용을 통해서 부척수 소묘로 들어가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정보를 대뇌 운동 피질이 실시간으로 인출해 보는 거예요. 올라갈 때 이제 적혈으로 가기도 하고 시상을 통해서 올라가기도 하고 이러는데, 운동을 할 때는 또 대뇌 운동 피질에서 곧장 교내 핵으로 넘어왔어. 교내 핵에서 아까 이끼 섬유를 타고 중손해라고 해갖고 손의 피질로 가는 거예요. 그럼 손의 피질에는 이 정보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 몸 자세 모든 크리스티나 글을 읽어보면 몸 자세 하나하나를 이쪽에만 잘못되어버리면 그게 그 정도가 없다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거울을 보고 시각적으로 우리 몸 자세 하나를 안면 근육을 다 만들어내야 돼요. 그런 이야기 나와요. 올림픽스는. 밥을 먹는데 우리는 이거 숟가락 이거 움직이면 안 봐도 그냥 입으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된 사람은 거울 보고 자로 재듯이 이렇게 하고 입으로 집어넣어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여자인데 젊은 여자인데 남자친구 만나러 가는 그 장면 나오잖아요. 그 자연스러운 표정을 지키면서 거울을 보면서 그걸 하나를 조정했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제 그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가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그 정보는 대륙 엄청 큰 정보이기 때문에 빠른 클라크 기둥 타고 손으로 간다는 거. 그게 아주 핵심입니다. 그리고 경수, 흉수, 여추, 경수하고 여추의 흉계부 중요하죠. 그다음 아까 이야기했던 척수 부신경, 그 뇌신경 중에 11번이죠. 척수 부신경에 해당되는 것 두 개. 좋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게 중심간인데 척수 중심간은 이런 뇌척수이 흐르는 게 아니고 뇌척수이 바깥으로 흐릅니다. 자, 그 다음에